이 채널은 누군가의 조용한 이야기, 말로 다하지 못한 진심을 담은 감동 스토리를 전합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를 내리겠죠. 누군가는 뉴스 앱을 켜거나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아주 조용하고 특별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를 챙겨 먹는 일이었죠. 누구에게는 시시하고 단순한 루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남자에게 그 한 줌의 블루베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건강을 위한 습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 블루베리에는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한 사람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진수, 올해로 90을 바라보던 평범한 할아버지였죠. 그리고 그가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입에 넣을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정숙자 할머니. 이 이야기는 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말없이 작은 편지 하나를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던 그날, 정숙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읽고 말없이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조용히 블루베리를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매일 아침 잊지 않고 챙기던 그 블루베리. 그날도 할머니는 그 작은 열매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입에 넣으셨죠. 그 장면을 본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구나. 이건 그 두 사람이 나눈 오랜 사랑의 언어였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블루베리라는 작은 열매에 담긴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날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실래요? 진수 할아버지와 숙자 할머니는 43, 비교적 늦은 나이에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을 챙기느라 늘 본인을 뒷전으로 했던 숙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사랑받을 줄 모르는 여자라고 말하곤 했죠. 반면 진수 할아버지는 늘 말이 없고 과묵한 편이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직접 쓴 글씨로 오늘도 당신이 내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매일 같은 말만 써도 숙자 할머니는 웃었답니다. 결혼 후 둘은 도시 외곽의 작은 단층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정원을 가꾸고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텃밭에 상추랑 방울토마토를 심고 그렇게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폐렴이라 했지만 나중에는 만성호흡기 질환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죠. 의사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그날 밤 아무 말도 없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병실 창문을 바라보셨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진수 할아버지가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를 챙겨 먹기 시작한 게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의사의 권유도 아니었어요. 단지 인터넷에서 블루베리는 면역력과 눈 건강, 심장 건강에 좋다는 기사를 본 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저항을 시작하신 거죠. 약은 당신이 챙겨주잖아.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렇게 아침이면 직접 냉장고에서 블루베리를 꺼내셨고 밥을 다 먹은 후에 조심스럽게 56알씩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숙자 할머니는 매일 옆에서 지켜보셨죠.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는 블루베리에 애착을 가지셨습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좋은 블루베리를 고르는 법도 익히고 철이 지난 계절엔 냉동 블루베리를 주문해 손수 해동해 드시기도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할아버지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기침을 덜하게 되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찼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응. 근데 블루베리 맛이 자꾸 좋아져. 왜 그런지 알아? 먹을 때마다 내가 생각나서 그래. 그 말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뒤돌아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먹었고 숙자 할머니는 늘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란 건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 할아버지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88세가 되던 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번엔 곧 작별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블루베리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가 블루베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매일 아침 한 줌의 블루베리를 손에 꼭 쥐고 그것을 남편의 입에 직접 넣어주며 눈을 바라보는 그 장면은 마치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숙자 할머니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르는 듯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그동안 내가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듯 머리를 떨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옆 침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작은 봉투 하나, 낡은 편지지 그리고 숙자에게라는 글씨. 글씨체는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흔적이 역력했죠. 할머니는 처음엔 편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고 병실에 불이 꺼지고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그 순간에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내용 할아버지 목소리 나레이션. 숙자야, 내가 늘 무뚝뚝해서 미안했지.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 건네고 늘 내가 먼저 물어봐야 겨우 고개 끄덕였던 내가. 그런데 숙자야, 그거 알았니? 내가 매일 블루베리를 먹던 그 시간은 사실 너와 나만의 약속이었어. 너는 매일 밥을 챙겨주었고 나는 매일 너를 떠올리며 블루베리를 씹었지. 그 작고 보랏빛 열매 안에 나는 내 이름을 담았어. 매일 먹을 때마다 오늘도 살아서 이 사람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단다. 지금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는 건 아마 나는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너의 손을 잡고 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보다. 하지만 하나만 부탁할게. 나 없이도 매일 블루베리 한 줌 꼭 챙겨 먹어줘.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사랑해, 숙자야. 지금도 그때도 언제나. 할머니는 끝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글자가 흐릿해져 버려 편지를 접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병실로 블루베리를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던 그 아침. 손에 닿은 온기, 입가에 남겨진 미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블루베리 한 알. 그렇게 할아버지는 사랑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숙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 조심스럽게 블루베리 통을 꺼내셨어요. 편지를 다시 꺼내어 식탁에 놓고 그 옆에 블루베리를 담은 작은 그릇을 두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이 잘 잡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알 조심스럽게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알겠어. 너의 마지막 부탁 꼭 지킬게. 그러니 걱정 말고 푹 쉬어. 그 말과 함께 할머니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한 생을 다 살아낸 사랑의 조용한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7시면 알람 없이 일어나 부엌에 나가 냉장고를 엽니다. 그리고 하얀 도자기 그릇에 블루베리 한 줌을 조심스럽게 담죠. 누가 보면 그저 건강을 위한 습관이겠거니 하겠지만 할머니에게 그건 사랑과 약속의 의식입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진수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있고 그 옆엔 잘 보관된 손편지 한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매일 그 앞에 앉아 블루베리를 하나씩 입에 넣을 때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진수야, 오늘은 새벽에 비가 왔더라. 내가 좋아하던 냄새 났어. 여긴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거기서 잘 있어야 해. 그렇게 말하듯 기도하듯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때론 조카들이 찾아와 할머니, 왜 아직도 블루베리를 드세요? 묻곤 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시죠.
이게 너희 할아버지의 사랑이었거든. 그걸 먹으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지니까.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의 의미를 담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자 한 남자의 사랑이었고 한 여자의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잊히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어쩌면 그저 누군가를 위한 작고 따뜻한 습관을 지켜내는 것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그걸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으로 보여주셨고 할머니는 그걸 남은 생을 통해 증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오늘 아침 그 사람을 위해 당신만의 블루베리를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7시면 알람 없이 일어나 부엌에 나가 냉장고를 엽니다. 그리고 하얀 도자기 그릇에 블루베리 한 줌을 조심스럽게 담죠. 누가 보면 그저 건강을 위한 습관이겠거니 하겠지만 할머니에게 그건 사랑과 약속의 의식입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진수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고 그 옆엔 잘 보관된 손편지 한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매일 그 앞에 앉아 블루베리를 하나씩 입에 넣을 때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진수야, 오늘은 새벽에 비가 왔더라. 내가 좋아하던 냄새 났어. 여긴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거기서 잘 있어야 해. 그렇게 말하듯 기도하듯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때론 조카들이 찾아와 할머니, 왜 아직도 블루베리를 드세요? 묻곤 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시죠. 이게 너희 할아버지의 사랑이었거든. 그걸 먹으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지니까.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의 의미를 담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자 한 남자의 사랑이었고 한 여자의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잊히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어쩌면 그저 누군가를 위한 작고 따뜻한 습관을 지켜내는 것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그걸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으로 보여주셨고 할머니는 그걸 남은 생을 통해 증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오늘 아침 그 사람을 위해 당신만의 블루베리를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